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요즘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셀카, 즉 나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셀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셀카를 촬영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곧바로 셔터를 누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나 자신을 촬영할 수 있는 셀카 사진의 촬영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셀카 사진으로 방향을 전환하되 인물 사진 촬영 모드를 적용하면 정말 멋들어진 나의 얼굴 사진이 촬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적용 방법을 응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면 정말 멋진 셀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열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셀카 방향으로 전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셀카 사진 촬영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셀카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제가 활짝 웃고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셀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셀카 방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진 촬영 모드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 인물 사진이라고 이것을 아래쪽에 내려놓았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인물 사진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하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보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보기로 더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프로 사진도 있고 프로 동영상도 있고 야간에서 사용하는 것도 음식 모드, 파노라마로 촬영할 때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또 인물 동영상, 디렉트 뷰, 또 싱글 테이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 아래쪽에 빠져 있지 않다면 이 속에 인물 사진이 있다 그러면 인물 사진을 터치하면 됩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셀카 사진이지만은 셀카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모드지만은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인물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인물 사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끌어와도 됩니다. 이렇게 끌어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터치하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인물 사진이 셔터 바로 위에 오게 됩니다. 셔터 위에 바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물 사진을 선택했더니 카메라 화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는 뒤쪽에 파란색 천이 쳐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물 사진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인물 사진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물 사진의 촬영 모드입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일 오른쪽부터 적용을 해 가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을 터치했습니다. 이랬더니 인물 사진자, 셀카 사진 자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얼굴 부분에 사각형이 이렇게 해서 인물이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준비되었으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서 이 사진을 촬영하면 바로 뒤쪽은 어떻습니까? 완전 흑백입니다. 뒷부분은 뒤에 있는 배경은 완전 흑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인물만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면 이러한 상태의 사진이 촬영되는 것입니다. 자, 촬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해. 제가 폼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할까요? 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촬영되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뒤쪽이 파란 천이었다가 다시 흑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 사진을 바로 정말 멋들어진 인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진에서 셀카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현재도 인물 사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이것을 터치해 봅니다. 자, 터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것을 적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용했던 것은 칼라 포인트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칼라 포인트라고 있죠. 얼굴만 칼라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바뀌는 그런 촬영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칼라 배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칼라 배경. 사진이 바뀌었죠? 뒤쪽 사진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이 파란 천이었던 부분이 이런 색깔로 지금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인물은 그대로 이렇게 촬영되고 있죠. 이런 상태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자, 위에도 역시 준비되었어라고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촬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당겨진다든지 앞으로 간다고 인물이 제대로 안 되실 때는 준비되었어라는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자, 폼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활짝 웃으면서 폼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폼을 잡아 볼까요? 자, 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왼쪽 것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로키모노라고 표시입니다. 로키모노. 흑백이라는 얘기입니다. 흑백 사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바로 로키모노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촬영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바가 여기 아래쪽에 이러한 바가 나타납니다. 다른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의 강도, 효과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것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뒷 배경이 어떻습니까? 더 진해졌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색깔도 아주 진했습니다. 로키모노. 아주 이런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좀 움직여서 촬영하면 됩니다. 이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또 터치를 하면은 다른 모드들이 나타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것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이키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키모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역시 바가 나타나고 있죠. 그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것을 이 바를 좀 움직이면은 그 효과가 강하고 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좌측으로 바로 봐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 좋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촬영을 하면 되겠죠? 자,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됩니다. 이번에는 다시 그 옆에 것을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가를 가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그러니까 사진관에 나왔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뒤에는 물론 녹색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 얼굴에 중점을 두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했습니다. 또 그 다음 것을 옮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터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러. 사람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즉 사람 얼굴을 제외한 이런 부분 뒤쪽에 있는 배경들은 좀 흐릿하게 블러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물에 더 강조를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블러의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옮기면 더 강하죠.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더 흐릿해졌습니다. 지금은 단색이어서 그 감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근데 잠시 후에 뒤쪽에 다른 카렌다, 달력 하나를 걸어 놓고서 촬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쪽에 카렌다 하나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카렌다가 흐릿해졌습니다.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블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뒤에 카렌다를 보십시오.
이렇게 갈수록 카렌다가 뚜렷해졌습니다. 어때? 뚜렷해졌죠? 카렌다가. 이것이 바로 효과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촬영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강도를 낮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던 카렌다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블러의 강도를 아주 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서 형태를 지금 현재는 그 강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해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7입니다. 강도를 7로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 얼굴은 뚜렷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제 얼굴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은 뒤에 있는 카렌다는 어떻습니까? 아주 흐릿해졌습니다. 바로 사람을 제외한, 셀카를 촬영할 때 사람을 제외한 뒤의 배경은 흐릿하게 해서 인물을 강조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촬영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제외한 뒤에 카렌다는 거의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러입니다. 셀카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 모드에서 사진을 촬영할 것이 아니라 셀카로 카메라를 전환한 후에 인물 사진을 선택해서 촬영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밌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인물 사진이 아닌 일반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카렌다, 뒤에 있는 달력도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사람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물 사진을 선택해서 촬영하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인물 사진을 선택하더라도 아래에서 보았던 이러한 부분이 없는 그런 카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내재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진으로 셀카를 촬영하는 것하고 인물 사진으로 촬영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더라도 일반 사진으로서 셀카를 촬영하지 마시고 인물 사진을 선택해서 촬영하면은 인물 사진이라는 것은 인물 사진에 맞게 촬영 조건을 카메라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셀카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하시면 정말 더 멋진 셀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셀카뿐만 아니라 후면 카메라, 상대방을 촬영해 줄 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도 정말 재밌는 멋들어진 다른 사람의 인물 사진을 촬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물 사진은 셀카든 다른 사람을 촬영해 줄 때든 인물을 촬영할 때는 인물 사진 모드를 적용해 보시면 더 멋진 인물 사진을 셔터 하나 눌러도 바로 촬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